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동안 잠잠하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또 민감한 정치 현안들을 건드리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7월 발족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권 내에서는 국민 밉상인 추 장관이 또 나대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 자칫 여론이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태TV의 양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양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추미애 장관, 좀 문제의 장관인데 정치에 대한 미련을 너무 못 버려서 그런지 걸핏하면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아마 CBS 인터뷰인 것 같죠? 예. 거기서 또 공수처 문제, 요새 제일 핫한 이슈입니다, 사실은. 예. 윤미향이 빼고는. 네. 그러나 윤미향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이 공수처 문제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언급을 적어 놨었더라고요. 예. 본인이 뭐 공수처장입니까? 이 공수처가 법무부 장관 산하인가요? 아니죠. 근데 왜 자기가 뭐 수사 대상까지 막 언급하면서 그러나요? 예. 이분이 생각은, 이 추미애 장관의 생각은 대통령이 딱 이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야 대통령 마음에 들어야 이제 저 서울시장도 나가고, 꿈이 서울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서울시장도 나가고 뭐 등 이제 박영선 중기부 장관하고 보이지 않게 지금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물밑 경쟁이 치열하죠. 치열하다고 합니다. 근데 박영선 장관은 겉으로 느긋한데 이 양반은 좀 초조한 것 같아요. 왜 초조하냐면 박영선 장관은 그래도 국민 밉상 소리는 안 들었거든요. 안 들었죠. 근데 이 추미애 장관은 한 그 행적이 물론 대통령한테는 잘 보였지만 대통령한테는 잘 보이는 행동을 갖다가 이 과격파로서 과격하게 이렇게 잘했지만 실제로 이거는 이 논리라든가 법 논리상, 법치상 상당히 맞지 않은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 공수처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공수처를 해야 지금 이 문 대통령의 가장 최대 관심이 공수처입니다. 아, 그럼요. 아주 최대 관심. 이거는 자기의 생존하고도 관계가 있는. 퇴임 후에 안전판이죠. 그러니까 생존판이죠 이게. 아, 그러니까 4+1 만들어서 저 선거법 다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그거 싹 돌려먹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토사구팽 시켜버리고. 그리고 어쨌든 그만큼 공수처가 중요한 그럼요. 거예요. 공수처를 갖다가 저는 이 공수처를 자꾸 터치를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어저께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저께 이제 얘기를 할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날 회동에서 오찬회정이죠. 이 대통령도 지금 사실 초점이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수처 본질적인 건 윤석열 이거 해야 되는데 검찰을 꽉 장악하는 거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대통령이 할 수 없죠. 또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서 그 얘기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살살 달래려니까 그러니까 진짜 엉뚱한 소리만 했더구만요. 거시적인 얘기만 딱 하죠. 아, 이거는 대통령 친인척, 또 내 주변 특수한 사람들, 뭐 청와대 수석이나 이런 청와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지만은 이거는 벌써 그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추 장관이 듣다가 이때다 잘 보여야 되거든요. 이걸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덜썩 무기를 미끼를 물었어요. 그게 바로 공수처 그 발언입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딱 물어올 거라는 거 당장 알지 않습니까? 윤석열 딱 물어오니까 성령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윤석열도 성령으로 생각하니까 성령이 없다는 말은 너도 그거 맞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긍정하는 겁니다. 이게 수사 대상에 성액이 없다. 아,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설치 목적이 여론에서 얘기한 대로 검찰 주기가 이런 것들 아니다. 대통령 주변 권력의 그런 비리들 이것을 뭐 이렇게 척결하고 수사하기 위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공수처 설치
의도가 어디 있는지 삼척 정도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를 너무 물러본 건가요? 아니면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건가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달래는 거기 위해서 썩 딴소리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달래고 설득하고 자기는 그렇게 안 본다. 뭐 보복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장하게 논리도 아니고 순수하게 측근들 한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대통령이 위장한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위장하고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이고 좋게 말하면 위장 숨겨놓은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3년 동안 지금 이석수 그게 바로 특검. 예. 저 대통령 친인척하고 대통령 그 주변 가족들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 내지 중요 보직자들에 대한 완벽한 그 감찰하는 데 아닙니까? 이거 임명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나쁘게 말하면 거짓이고 좋게 말하면 약간 위장막을 이렇게 친 거고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딱 추 장관이 요걸 딱 잡아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한번 싹 긁어 마음 기분 좋게 뒤에 가려움들을 긁어야 되겠다 하고 쫙 내놓은 게 바로 쫙 공수처에 대해서 딱딱딱딱 얘기하는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하고 권력에 너무 이렇게 하고 검찰이 언제 지금 검찰이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권력하고 지금 싸우고 있고 권력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그 검찰이 권력이 어디 있어요? 또 검찰들이 뭐 제 식구 뭘 감쌌어요? 예? 아니 오히려 법무부가 제 식구 감쌌죠. 황희석이니 뭐니 막 그냥 막 감쌌잖아요. 윤석열 검찰은 완전히 권력에 쌓여가지고 지금 그쵸. 꿀밤만 맞고 있는 거예요. 꿀밤 이지매를 당하고 일본말로 일본말로 지금 이지매를 당하고 있는 게 그 윤석열 검찰인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검사들이 권력에 지나치게 유착돼 있다느니 자기 식구를 갖다가 저 감싸가지고 조직 내부의 큰 사건에 대해서 축소 은폐하고 또 권력에 그냥 제대로 유착돼가지고 이 사법 정의를 못 세운다느니 그럴싸한 말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자가 당장 검찰총장 얘기가 나올 줄은 상식적으로 알죠. 검찰총장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 얘기는 안 하고 검찰총장 가족들 그 성력이 없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두 말이 엇갈리는데 그래 속셈은 추 장관 얘기가 맞다는 거죠. 추 장관 얘기가 당연히 맞죠. 지금 대통령이 그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가 임명한 사람인데 자기가 공정하고 법대로 다 하십시오 우리 장관님 하면서 작년 7월 26일 날 임명장 이제 곧 한 달, 두 달만 있으면 이제 1년이 돼갑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더군다나 협치하겠다고 주호영 원내대표 그렇죠. 불러놓고 오찬하면서 그런 얘기는 못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공수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한번 해보죠. 이 공수처 안 됩니다. 쉽게 발족하기 어렵습니다. 발족 어렵고 지금 이거 하려면 지금 만약에 여야가 이 동수에서 한 사람만 거부하면 안 되는 요 부분도 있지만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만약에 야당이 한 사람이 됐다 손 치더라도 왜 안 되냐 법을 제도화 시킬 게 많지 않습니까? 청문회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할 게 엄청 많거든요. 이걸 하려면 이 지금 여야가 아무리 땡기고 땡겨도 함부로 못해요. 지금 또는 정기국회 무려 가서나 발족이 될까 말까예요. 발족 그때도 힘들걸요. 금년 아마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금년 넘어가다가 보면 이제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여당이 이제 국회 벌써 대선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딱 들어가면 내부 분열들이 좀 막 생깁니다. 밟고 넘어가려는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 친문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죠. 왜? 이재명을 밀 거야. 박원순을 섣불리 할 거야. 이낙연을 섣불리 할 거야. 자, 누굽니까? 김경수 또 김두관. 김두관.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가만히 이제 점점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변죽을 올리는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삐걱하는 그 순간에 팍 튀는 사람 이재명 같은 사람은
작년에 뭐 하니까 바로 맞서잖아요. 아, 그럼 청와대 직공을 해버리고. 그리고 박원순이 저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그냥 헐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헐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두 사람인데 그럼 이낙연이는 어떻습니까? 이낙연이 요번에 완전히 물카됐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서. 근데 이낙연이도 이천에서 생각해 보니까 참 나는 대선 주자 1위고 그래도 제일 가능성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그 사람은 그렇게 뭐 이렇게 욕을 먹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죠. 크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다가 있는 게 바로 무게감이 결국은 압력을 주게 된다. 그럴 때 공수처 가지고 어떻게 들고 나와서 공수처는 누군가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이재명이나 박원순이나 누구나 말들을 공수처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을 싹만 비춰도 그 사람 와 한다 이거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공수처 지금 나오지만 공수처가 금년 안에는 아니면 영원히 공수처법이 무산되고 이렇게 떨어다닐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도 문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한 수 쳐준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쳐주는 건 좋은데 이 공수처라는 것은 대통령 얘기한 대로 지금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비리를 수사하는 곳이지 과거를 지금 또다시 끄집어내서 청산하지 않은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추미애는 과거에 권력하고 유착했던 사건이라든가 제19 감사기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공수처한테 수사를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감찰 라인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를 동원해가지고 좀 검사들 좀 비위 이런 소문이 있다든지 과거에 이러이러한 좀 문제점이 있는 사건들을 다 추리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검사들 꼼짝 마라 너희들 확 기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상수관고 변수가 지금 엄청난 변수가 있다는 건 대선이 지금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1년 하고 뭐 한 10개월 더 남았습니까? 그럼 이 대선 기간일 때는 소위 부등호로 따지면 이렇게 되면은 점점 커지는 단계가 이렇게 내려가는 단계 아닙니까? 지금 이 단계의 대통령이 아무리 성인군자니라 아무리 뭐라도 벌써 석양빛으로 이제 12시 시점을 돌아서 이렇게 태양이 지기 시작한다. 근데 새로운 태양이 또 안 떠오르면 모르는데 전혀 다른 새로운 태양들이 떠오른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하고 전혀 다르게 인간의 법칙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추미애도 지금 빨리 이 시점을 이 추미애도 말이죠. 앞으로 3, 4개월만 딱 지나면 말이죠. 이제 이런 소리 못 합니다. 아니 근데 네. 추미애는 이런 공수처 수사범위도 얘기했지만 한명숙도 계속 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건 이미 대법에서 판결까지 낸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 현직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상권 분립을 완전히 훼손하는 거지만 예. 추미애 장관은 이걸 바로 문바들 소위 말해서 그쪽을 겨냥한 겁니다. 나중에 서울시장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지원해 줘야 하고 또 경선에 붙어도 그 권리당원들 소위 문바들이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박원순이가 계속 1%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박원순이 참모라면 뒤로 가서 귀에 대놓고 샬라샬라 해주면 제 양반 바로 10%대로 오를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래? 야 그럼요. 내가 그게 뭐냐 이렇게 있다가 바른 말 하는 겁니다. 국민의 편에서. 지금 하면서 이렇게 추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법치에 너무 선을 넘어간다. 이 검찰이 그래도 지금 있는 존속하는 한은 검찰을 그래도 하나의 수사기관 중앙수사에서 헌법적 가치에서 그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점점 한마디 던졌다 합시다. 그 다음번에 한 5%확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말하면 공수처에 대해서 한마디 턱하고 해놨으면 그 다음에 의회주의에 대해서 상권 분립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말 안 한 사람이 한명숙에서 말 안 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원순이가 안 하고 이재명이 안 했습니다. 이재명이는요 조금 지나보십시오. 제가 말한 그 유형보다 더 센 말도 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미애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이미지를 하고 그런 지금 말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이 부분도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사람 말아 올린다고 얘기를 한 건데 예.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은 협치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하죠. 예. 코로나 사태 이후 이런 예. 경제 문제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또 이 공수처 처리 문제들을 포함해서 야당이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추미애 이 얘기는 완전히 정치 쟁점만을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예. 이 검찰 죽이기를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검찰들 지금 뒷조사하고 또 과거 사건 다 뒤져가지고 당신들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한명숙 문제라든가 그건 이 야권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잖아요. 추미애 대 얘기대로 한다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바들한테 한 사람 말아 올리고 뭐 아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하나의 그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의 복병, 바로 윤석열입니다. 이 사람들이 윤석열의 존재를 이제 180석 됐으니까 요거 이때 확 몰아가지고 죽인다. 요즘 좀 약간 이래 뭐 사람이란 건 권력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검사들도 약간 좀 자기들 인사권자 목에 달 거고 하는 그런 상식선에서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윤석열이 만약에 한 고삐 딱 잡으면은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고삐 딱 잡아서 딱 이 낚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뾰족한 거 탁 걸어채면 그 순간은 여기 정치권은 완전히 파상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지금 추미애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아둔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했습니다. 정치는 잘했을 줄 몰라도 이 대통령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말을 시기도 바로 그 다음날 땡겼고 이렇게 한 것은 절대로 전술 전략적으로 자기는 잘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판을 깨버린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지금 협치를 해야 된다고 지금 웃으면서 상춘제에 모여가지고 말이죠. 지금 이렇게 업 하려고 했는데 김정숙 여사도 예. 무슨 통문어인가? 그걸 통문어 해가지고 예. 이렇게 조영 원내대표한테 부인 갖다 드리라고 이렇게 지금 뭔가 꼬시고 달래려고 하는데 지금 자꾸 죄를 뿌리고 그런데 협치에 죄를 뿌려버린 사람이 그래서 추미애가 제가 볼 때는 추미애는 입 닫고 있는 것이 지금 제일 잘하는 처사예요. 입을 닫아서 그냥 다백질을 못하고 그냥 안달이 나가지고 아니 그냥 입을 닫는다고 안 달라는 사람이 입을 안 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봉합을 해야 되는데 꼬매나요? 이 봉합을 하는 게 법무부 장관을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럼요. 교체하지 않고서는 이분은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검찰을 보고 무슨 일을 벌여서 판을 깰지 모른다고. 지금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거기 친문계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가 아슬아슬하다고요. 추미애가 또 욕심은 많지 않습니까? 욕심 많죠. 그러니까 자기는 서울시장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또 어쩌면 또 확 할지도 몰라요. 네. 자기한테 안 주고 박영선한테 가나 이렇게 오면은 가만히 안 있죠. 한성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박영선은 저 중기부 장관 그 사람은 그래도 한숨 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 안 하고 스마일 하면서 또 경희대 후배 아닙니까? 예. 여기 오고는 한숨 오는 달라요. 대학이 예. 요새는 경희대 나와야 합니다. 경희대로 나와야죠. 그 박영선이 경희대 아닙니까? 아니 박영순이가 정치력으로도 추미애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박영선은 당대표도 못했잖아요. 안 하지 않아요? 이제 영원히 못하잖아요. 원내대표는 했습니다. 원내대표는 했지만 추미애는 뭐 원내대표 안 했잖아요. 그긴 그렇네요. 예. 네, 그렇지만 국회의원은 원내대표가 제일 최고죠. 거예요. 최고죠. 왜 아주 금값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서울시장으로 낙점 점수가 박영선 쪽이 더 강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이 또 전면에 나서서 설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저쪽에 높은 데에 계신 안방마님을 닮아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추 장관이 이렇게 설치기 시작하면은 여권으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은 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